검찰이잖아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 서죠. 피해자가 군검사에 조사받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이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국선. 자, 얘 누가 등장하나요? 서원구청 상담관이 등장해요. 부실하게 변론했다. 공군본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최근에 공군 부대에서 여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연일 뜨거운데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죠. 저도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었고 영상도 3개 정도를 찍었는데요.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죠. 사건은 2개니까. 하나는 성추행 그 자체, 두 번째는 이것을 왜 축소하고 은폐했느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수사가 양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사건이 2개니까 결과가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안 나오고 가해자 처벌, 희생양 찾기 그렇게 가면 또 이런 일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그 피해자의 생전 육성 그 아버지와 대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죠. 그거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특히 국선 변호사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MBC 뉴스고요. 상담가는 안 올 거야. 이중사의 생전 육성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너무 어리고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통화하는데 아버지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약간 어리광을 피우는 그런 말투,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통하다고 해야 되나? 자,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의 유족은 군의 방치 때문에 이 중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리고 싶다면서 고통을 호소하던 이 중사의 생전 육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공군 검찰의 피해자 조사를 2주 앞둔 시점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피해자는요 고소를 하면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해요. 근데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 서죠. 물론 객관적으로 보겠지만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 조사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떨고 있는 거죠. 아무도 이 검찰 절차는요, 수사 절차는 사실 누가 당해봐도 굉장히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이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국선. 왜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절차 안내해주고 감정을 다독여주고 안정을 찾게 해주고 조사에 참여해주고 가해자들로부터 2차 피해 막게 해주는 게 국선변호 장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국선변호 장교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앞두고 2주죠. 조사를 2주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군 법무관인 국선 변호사가 전화번호조차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고 이중사의 얘기입니다. 전화번호를 군내 전화번호를 가르쳐줘 가지고 자꾸 내가 영의 전화번호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 나는 지금 휴가 중이라 인터넷을 못 쓰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해야지. 자, 여러분 국선 변호 장교가요 군 전화번호를 알려줬대요. 자, 여러분 군 전화번호는요 군 전화로밖에 안 돼요. 바깥에 제가 이 핸드폰으로 군 전화번호 뭐 국번이 없으니까 뭐 84847에 뭐 15 빵빵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봐요. 이 번호에 내가 전화한다고 해서 안 돼요. 이거는 군 전화로만 해야 돼요. 군 통신이 따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야지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가요, 내가 휴가 중이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군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군 전화를 못 쓰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데 할 수 없죠. 전화 못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군 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일반 전화번호.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번호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안 알려줬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이거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야죠. 보통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진 않지만 지금 성추행 피해자가
2차 가해자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서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1가 이후에는 난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전화하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요, 제가 볼 때요, 이 공군의 모든 관계자는요, 이 이중사를요, 피해자로 보지 않았어요. 피해자로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이어 사건 초기부터 20차례 이상 상담을 해왔던 부대 내 성고충 상담관에게도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얘 누가 등장하나요? 성고충 상담관이 등장해요. 군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상담관이 있죠. 병영생활 상담관, 성고충 상담관, 양성평등 상담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 안에 있던 그동안 상담받던 상담관도 지금 수술한다고 휴가 내가지고 지금 없고, 그러니까 이 상담관이란 분이 이제 휴가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수술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장기 휴가를 가시게 된 거예요. 장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당시 이중사는 코로나19 격리 때문에 외출도 불가능했는데 부대 안에서 상담할 사람마저 없어진 겁니다. 이 상담관도 물론 고용된 거죠. 예. 계약, 군에 고용된 상담관이지만 그래도 상담관의 임무는 뭐예요? 상담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휴가를 가.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게 된 거예요. 언제 온대? 안 올걸? 아, 수술한다고 그랬어? 병간했어. 22일 뒤에 와. 22일 후면 한참 뒤인데. 여러분, 병가 무슨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2일 병가를 가는 겁니다. 상담가님께서 22일 병가를 가는 거죠.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딸을 계속 달랩니다. 검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니? 조사받는 거? 응.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대변해서 상대방한테 잘못을 따지는 그런 입장이거든. 검사라는 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 말씀이 맞죠? 검사는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는 거지, 피해자한테 너 왜 그랬어? 하고 추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불안해서 떨 필요가 없죠. 근데 피해자는 불안해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신이 겪은 게 있기 때문이겠죠. 군 수사기관에서 간부들이, 상관이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고 자기를 회유하고 그런 피해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국선변호 장교는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를 조력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이 군사법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군검사에 조사받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계속 대화를 하죠. 너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누구여야 돼요? 국선 변호인이죠. 피해자 국선 변호인, 여기서 국선 변호 장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중사가 지금 그런 얘기까지는 머리 아파, 필요한 얘기만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제 끝을 내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진행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 아는 거죠. 이제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이중사는 이 통화를 마친 뒤 2주 뒤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인데요. 속보가 떴죠. 이중사 국선변호 장교죠. 이 중입니다. 피의자로 소환, 신상 유포자도 조사. 피의자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 피의자예요. 참고인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국선변호 장교한테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으니까 한 거죠. 물론 직무유기로 고소가 됐죠. 직무유기로 고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변호라는 게요. 부실하게 변론했다. 그것으로 직무유기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변호라는 게요. 변호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임 계약이에요. 사무를 위임하는 거고 나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거죠. 변호사는.
그러면은 각각의 변호사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때 모든 증거를 막 다 내고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찰 조사 때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검찰 때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선변호 장교의 변호 행위가 형사적인 직무유기까지 이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 대신 징계 책임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징계. 성실 의무 위반이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 한번 이 사건 볼게요. 되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군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왜 계속 발생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또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이중사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고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 있죠. 상간.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신고해야 돼요.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했고 무마시키려고 했죠.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피해자가 신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수사기관이 알았어요. 그래서 피해자한테는요, 국선변호인을 붙여줍니다. 근데 국선변호인이 뭐예요? 자기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물론 이제 그 군 번호는 알려줬지만, 그리고 피해자의 그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성고충 상담관이 있어요. 이 사람도 22번이나, 무려 22번이나 상담을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보호조치. 보호조치는 뭐예요? 분리조치 시키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뉴얼이에요. 안 했어요.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성고충 상담관은 이걸요, 상담받은 내용을요, 보고합니다. 어디로? 지휘관한테 보고해요. 지휘관은 알고 있었죠? 당연히.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면 무능한 지휘관이에요. 무능한 지휘관이거나 이 성고충 상담관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휘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치를 했죠? 드러난 바가 없어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부대의 문제고, 그럼 공군본부가 모를 리가 없을 건데. 여러분, 성폭력 사건은요, 이게 그냥 그 부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고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 라인이 있죠. 보고를 해요. 안 할 수가 여러분 보세요. 자, 공군총장님이 중요한 사건을 몰라. 그러니까 공군총장님이 아침에 회의를 하잖아요. 자, 별들을 다 불러놓고, 참모들을 불러놓고 이제 뭐 조찬을 할 수도 있고 회의를 하는데, 어느 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어. 근데 총장이 알아. 근데 각 참모들이 모른다? 그건 굉장히 무능한 참모예요. 무능하고 쪽팔린 참모인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어떤 중요한 뉴스를 몰랐다. 내가 몰랐다. 근데 총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 나만 모르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실장님이 내려와서 그날 그 병가는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군의 보고 체계가 되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누가 중간에 한 명이 이렇게 보고 지휘 계통이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누군가 한 명이 보고 안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위에 사람이 몰랐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군본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면 될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건은 두 개다. 양쪽의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은 뭐예요? 결과가 두 가지 모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세게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가해자들을 지금에 와가지고 가해자들을 뭐 강제추행 치사까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하는 행위에 맞게 죄책을 지우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내서 해결을 해라. 더 이상 매뉴얼을 강조하지 말고, 이참에 다 드러난 거 있잖아요. 국선 변호 장교의 문제, 그런 것들이 드러났으면 고쳐야 되죠. 가장 좋은 건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지금까지 조사된 거 보면요, 몇 명이 어떻게 됐나요?
국방부는 특별감사팀 21명이 지난 7일에서 11일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벌써 100여 명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났네요. 감찰 조사에서는 보고 및 지휘 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 업무 개선의 업무 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 보호 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 그러네요. 그리고 검찰단이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15 특수임무 비행단 부대원 7명, 군 검찰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제20 전투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 조사했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2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뭉갠 의혹을 받고 있다. 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되게 이례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알 수가 없죠. 2달 가까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것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100명을 조사하고 뭐 7명, 13명 뭐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뭐가 중요해요? 결국은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랄 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